안녕하세요. 삼성 글로벌 정형외과 닥터 뾰로로입니다. 오늘은 장경인대 IT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달리기를 많이 하고 특히나 마라톤 열풍입니다. 그래서 조깅하고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 사람들도 달리는 열풍이 지금 현재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고 장거리를 평소보다 더 많은 높은 페이스로 뛰다 보면서 무릎 바깥쪽에 외측부가 측면부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경인대, 원인인 그 장경인대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잘못 알고 있던 그런 것들과 새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운동 관리, 운동 치료로 관리를 해서 통증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인대는 대퇴골의 측면에 위치하는 가장 긴 인대입니다. 장경인대가 붙어 있는 부위는 먼저 장골에 있는 근육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둔근, 그 다음에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텐서 파샤 라타 근육과 글루티우스 막시무스, 미디우스, 대둔근, 그 다음 중둔근, 이 근육의 엉덩이에 있는 근육에서 시작해서 쭉 무릎까지 대퇴부 측면을 이제 타고 내려와서 무릎에 있는 경골까지 외측부에 부착되어 있는 근막입니다. 장경인대가 무릎의 외측에 가장 타이트하게 굵은 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외측에서 당연히 이제 안정성을 지지를 해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 있거나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효율적으로 외측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걷고 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인대는 대퇴골에서 시작해서 경골, 그 다음에 슬개골, 측면에 있는 모든 이 세 가지 뼈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무릎뿐만 아니라 대퇴까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예전에는 장경인대염을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으로 불렸습니다. 1975년 제임스 렌 의사에 따르면은 그 의사가 이제 수많은 군인들이 오랜 행군과 오랜 달리기를 통해서 무릎의 외측 부분이 계속 아파하는 그런 군인들을 보고 이것이 왜 생겼을까를 고민하다가 외측에 있는 장경인대가 대퇴골 바깥쪽에 뼈가 톡 튀어나와 있는 외측 상과랑 계속 마찰이 되면서 이것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무릎을 30도에서 40도 정도 굽혔을 때 앞통이 외측 측면에 가장 강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또한 1978년 아라바 닥터에 따르면 8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고 비외상성 무릎의 충돌로 인한 장애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1979년엔 노블 닥터에 따르면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바깥쪽에 있는 외측 상가를 압박하면서 누르면서 무릎을 30도 굴곡을 했을 때 다시 펴면 이게 통증이 있으면 이것을 양성이라고 노블 컴프레션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단에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IT 밴드의 이 염증이 결국은 이제 장경인대 자체가 압박이 되는 타이트함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제 생각들, 인식들이 오랫동안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버 테스트를 통해서 장경인대염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타이트한 장경인대로 인한 이 길이 자체가, 인대 자체가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든 좀 타이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폼 룰러나 이쪽에 장경인대 마사지 등을 통해서 장경인대를 스트레칭하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IT 밴드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개념이 발전하고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 장경인대 이 IT 밴드가 기존에는 이게 타이트해서 또는 마찰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 반면에 2006년, 2007년 페어클로우 박사에 따르면은 장경인대가 대퇴골에 타이트하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릎을 굽혔다 편다 한다고 이 장경인대가 외측 상가를 기준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부학적 카데바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IT 밴드는 대퇴골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결코 마찰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2016년 월렙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그 IT 밴드 자체 우리가 흔히 염증을 테스트하는 오버 테스트가 실제로 IT 밴드의 타이트함까지는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페어 클로우 팔비 박사, 그 다음에 초두리 박사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IT 밴드를 다시 스트레칭하고 해부학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스트레칭해서 또는 폼롤러나 마사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이걸 늘릴 거를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논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경인대염의 치료는 장경인대 구조적 변화에 포커스를 두면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찰이 원인이 아니라면은 어떤 것이 실제 원인일까요? 1996년에 오차드 박사의 연구와 2007년 페어클로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동작들로 인해서 특히나 무릎을 이제 30도 굽히면서 압박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무릎 굴곡 30도 정도에서 무릎 뼈랑 그 다음에 장경인대 사이에 민감한 지방 조직의 지속적인 압력이 결국 염증 반응의 원인이라고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증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6년 스콧다이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달리기 하는 그런 운동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 장경인대염과 적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이 달리고 걸으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기능적인 평가를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X축에는 부하, Y축에는 운동의 빈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kg를 조깅을 할 수가 있고 평소에 그 다음에 100kg 정도를 스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능력치가 이렇게 되는데 부하랑 그 다음에 빈도에 대한 능력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계속 낮추거나 운동을 쉰다고 했을 때는 자기의 능력치가 당연히 떨어지면서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운동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빈도랑 부하를 운동 부하를 다시 서서히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5kg였던 조깅을 6kg, 7kg 정도 늘릴 수가 있고 스쿼트도 예를 들면 100kg였다면은 그걸 110, 120 정도 늘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보다 훌쩍 뛰어넘어서 5kg 조깅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10kg 또는 15kg를 뛴다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원래 하던 스쿼트가 100kg이었는데 그거를 200kg을 한 번에 한다거나 이렇게 부하랑 빈도를 순간적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모든 몸속에 있는 많은 이제 근육과 힘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장경인대에도 부하가 훨씬 더 집중, 더 확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그 장경인대의 현재 능력치를 정확하게 잘 알고 그 안에서 적당한 범위에서 운동을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 강도를 너무 오버하게 설정을 하거나 그거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장경인대에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기 선수나 자전거 선수 또는 이제 하이킹을 좋아하거나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경인대염에서 어떻게 보면 회복을 원한다면은 완전히 운동을 완전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부하를 평소의 부하랑 빈도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자기의 능력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크게 통증이 없는 범위를 캐치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서서히 올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라면은 무릎에 더 부하가 갈 수 있는 내리막 달리기나 트레일 달리기 또는 더 힘이 평소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이런 것들은 먼저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걸로 인해서 이런 장경인대염이 왔을 때 부하랑 그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운동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캐치해서 서서히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기 재훈련이 중요한데 2007년 노라 박사에 따르면은 여성 달리는 선수들을 연구했을 때 장경인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체크했을 때 특히나 착지 자세에서 착지할 때 엉덩이가 내전되고 그 다음에 무릎이 내회전되면서 착지하면서 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미르노달 박사에 따르면은 달리는 이제 보폭 양옆 너비를 높였을 때 장경인대의 부하가 더 크고 변형률도 더욱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보이어 박사에 따르면은 우리가 달리는 앞뒤 보폭을 줄이면 양옆으로 벌어지는 보폭은 오히려 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엉덩이의 내전이 감소하고 따라서 장경인대의 부하가 줄게 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달릴 때 무릎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앞뒤 보폭을 5에서 10% 정도를 줄이는 것이 엉덩이 내전이 줄면서 양옆 보폭이 늘면서 무릎 옆에 장경인대의 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달리기 재훈련도 중요하지만 무릎에 저항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저항 운동에 관련해서 1995년에 메시어, 2000년에 프레데릭슨, 2020년에 프리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장경인대에 염이 있는 사람은 엉덩이, 대퇴 근육과 그 다음에 무릎의 근력이 약화가 초래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 근력의 약화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아파서 잘 활동을 못해서 2차적으로 근력 약화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저항 운동을 그래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다시 달리기 재훈련을 통해서 부하를 서서히 올릴 건데, 늘어나는 부하를 버티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 장경인대염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통증에 대해서 저항 훈련을 통해서 통증에 대해서 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굽힘 관련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악화되는 위치에서 무릎의 부하 내성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 운동을 제공합니다. 카테고리당 두 가지 운동 진행을 제공하므로 편안함, 편의성, 선호도에 따라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벨 1. 스플릿 스쿼트 정적 운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폭 자세로 시작하고 몸을 똑바로 아래로 낮추어 뒷무릎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동작 수행이 어렵다면 동작 범위를 줄이거나 손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한 다리당 60초를 유지하고 3세트를 진행합니다. 레벨 2. 뒷발을 올린 상태로 스플릿 스쿼트 정적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적으로 60초 유지와 3세트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뒷발이 너무 높은 위치로 가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레벨 3. 플레이트를 이용한 스플릿 스쿼트.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 발 밑에 2에서 4인치 플레이트를 두고 뒷발은 올려둔 채로 진행을 합니다. 6에서 12회 천천히 진행하고 3에서 4세트를 반복합니다. 운동 두 번째. 스텝업, 스텝다운. 6에서 7인치 정도의 플레이트를 두고 모든 체중을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운동 수행이 어렵다면 반대쪽 발 뒤꿈치를 이용해 보조를 합니다. 한 다리당 20회씩 3세트를 진행합니다. 레벨 2. 측면 스텝 다운. 약간의 무릎 이동은 허용이 되며 한 다리당 20회씩 3세트를 진행합니다. 운동 세 번째. 사이드 플랭크. 레벨 1. 무릎을 바닥에 두고 사이드 플랭크를 진행합니다. 레벨 2. 무릎을 바닥에 떼고 사이드 플랭크를 실시합니다. 레벨 3. 레벨 2 자세에서 위의 다리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총 60초씩 3세트를 진행합니다. 운동 네 번째. 밴드를 이용한 사이드 워킹. 레벨 1. 발목에 가벼운 밴드를 착용하고 옆으로 이동하며 움직입니다. 각각 15걸음 이상 진행하며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레벨 2. 레벨 1에서 엉덩이를 약간 더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며 옆으로 이동합니다.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진행합니다. 각각 15걸음 이상 진행하며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레벨 3. 가만히 선 상태에서 허벅지에 밴드를 착용한 후 한 다리를 들고 상체를 약간 기울입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를 살짝 벌리고 버팁니다. 60초씩 3세트를 진행합니다. 운동 다섯 번째. 힐 레이즈. 레벨 1. 벽을 짚고 뒤꿈치를 들며 힐 레이즈 동작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힐 레이즈 동작을 진행합니다. 20회 이상 실시하며 3세트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레벨 2. 레벨 1 동작을 한 발씩 진행합니다. 20회 이상 실시하며 3세트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레벨 3.
레벨 2 동작을 플레이트 위에 올라가서 뒤꿈치를 플레이트 밑으로 더 내리며 진행합니다. 20회 이상 실시하며 3세트를 목표로 진행합니다.